그러면 이제 신박사의 차트 심리 이론 1번부터 아이템 1번부터 7번까지 모두 배웠다면, 과거 이제 2021년도 1월 2일이죠. 이때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셀트론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론 제약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냈었던 그 이론적 배경. 이제는 여러분도 신박사가 가지고 있는 차트의 어떤 이론적 배경들을 이제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왜 저 때 매도 의견을 냈는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감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드렸던 건 이제 당연히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뭐 내려왔으니까 주가가 빠졌으니까 맞았다 뭐 이런 관점을 중요하게 좀 보기보다는 왜 저기서 확고하게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뭔가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알려야겠다는 이런 어떤 영상을 만들게 됐는지,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도 좀 냉정하게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손실을 축소 내지는 또 이제 이실현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점을 조금 확실히 좀 가지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영상은 이제 공개돼 있으니까 제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2021년도 1월 2일 보시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들었던 내용이 당시 이제 결국 이제 코로나 이제 치료제 모멘텀의 어떤 첫 번째 사이클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갔다. 결국 이제 기대감의 어떤 주가를 올렸던, 결국은 셀트론 그룹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이제 퍼스트 무버로서의 이제 실적의 어떤 증가, 성장을 기반으로 이제 상승을 해왔고, 주가도 그런 어떤 흐름들을 이제 보여왔는데, 이 당시 2020년도 이제 큰 상승세를 보인 주요한 어떤 이유는, 명분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개발은 결국 신약이고, 신약주들의 어떤 주가의 메커니즘을 따르는 주가의 궤적과 거기에 기반한 수급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이론 자체에 이제 정확히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일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왜냐면 힘이 있는 어떤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려지는 거래량과 차트의 어떤 패턴화된 모습들, 숨길 수 없는 발자국 같은 어떤 흔적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뭐랄까요, 일시적으로 이때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원리적인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종목에 적용했던 기준을 똑같이 셀트론 그룹주의 2020년도와 2021년도 주가에 적용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의, 그리고 이제 이 셀트론 그룹의 장기적인 성장에는 뭐 당연히 확신하면서 여러분께 그런 설명들을 드려왔었지만, 2020년과 21년도의 주가의 흐름을 만드는 수급의 특징은 이 단기 모멘텀, 치료제 모멘텀에 기반한 수급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 수급이 주도했던 시세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점의 패턴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근데 사실 1, 2년만 이렇게 조정받거나 하락에도 굉장히 힘들어 하실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또 혹여 이제 고점 부근에서 신용이라든지 대출 같은 레버리지 투자를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서 조정이 일어난다면 반토막도 감안해야 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주의를 좀 드릴 수 있는 말을 좀 해야겠다는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룹 3사 중에서 셀트론 헬스케어 제약, 사실 이제 셀트론도 비슷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지만, 또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그룹에 대한 어떤 전망에 있어서 셀트론은
예외적으로 좀 뺐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의 측면에서 이제 그 당시 합병을 21년도 이제 할 걸로 예상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못하고 있죠. 합병까지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의 주가는 현 구간에서 치고 나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 현 주가 수준에서 고점권역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논리적 비약이 좀 있고 뭐 이런 이제 댓글도 많았는데요. 이 차트적인 어떤 차트 심리 이론적인 어떤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뭐 논리가 빈약한 뭐 이유는 사실 주가 고점에서는 펀더멘털적으로 팔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막 기대감 올라가고 있고 성계약도 나올 수도 있는 시점에 시약처 스윙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또 해외에 또 승인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 뭐 합병에 대한 뭐 이런 모멘텀도 막 그때 막 살아 있었고, 뭐 레키로나가 얼마나 팔릴지 막 조단이 팔릴지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팔 이유는 전혀 없는 지점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주식은 항상 뭐 반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이제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편에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간이죠. 이런 부정적이니까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봤던 거는 어떤 큰 덩어리, 큰 손들의 어떤 물량들이 매도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제 차트 심리 이론의 이제 기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3년 이상의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현 주가 수준에서 위아래 뭐 30-40% 변동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 뭐 반토막도 사실 감안해야 되는 그런 지점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제가 뭐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1, 2년 상간에 이 모멘텀이 약간 좀 꺾이게 되면 주가 조정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거를 좀 예상해야 되고, 결국 이제 헬스케어와 제약은 현 주가 구간대에서 단기 하방 리스크에서 벗어나 이제 단기 하방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고,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 글로벌 트렌드 부합되는 섹터와 주도주군으로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번 체크해드릴 부분들, 이걸 비판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당시에 이제 어떤 대중 투자자 분들의 그 이제 인식이라든지 그게 어떻는지를 좀 보시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메이저의 입장과 생각과 그리고 대중 투자자의 입장과 생각은 정반대거든요. 바닥에서도 정반대, 고점 부근에서도 정반대. 그쵸?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봤고, 어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중 조절이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매도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신 박사님에게 의존하였던 많은 투자자들을 당황스럽게 하네요. 내용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설명과 근거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이게 어떤 그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요. 사실 논리적으로는 반대죠. 막 예를 들면 반도체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막 팔으라는 거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메이저 입장에서는 여기서 가장 많은 대중들이 들어오니까 가장 좋은 팔 기회다고 보고 하는데, 또 이제 셀트론의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막 개발의 어떤 완성의 목전에 다다른 어떤 지점에서 당연히 메이저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대중 투자자가 이제 들어오고 이제 대기하고 있으니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기준적인 부분에서 액션을 이제 행동을 취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완벽한 논리 그리고 완벽한 원리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번에 차트 심리 이론 1번부터 아이템 1번부터 7번까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육 강의를 해드린 거죠. 결국은 왜 이때 이런 판단과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죠. 난 이미 저번 주부터 이상 조짐을 느꼈어요. 변절했다는 걸.
셀트 가족들이 단타하는 주린이들도 아니고, 그렇죠. 단타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모멘텀이 좀 꺼지게 되면 1, 2년 정도 하락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서 조금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거의 한 8, 90%는 한 2년 조정받으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는 이제 단기 투자자고 한 10% 정도만 장기 투자자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런 그 큰 손들이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덧글이 막 1000개 막 2000개씩 달렸는데요. 이제 영상 커뮤니티 게시글 올렸을 때 뭐 지금에서야 말씀드리지만 그 엄청난 수천억의 자금을 가지고서 이 셀트론 헬스케어와 이제 셀트론 제약의 주가를 움직였던 특정 주체 세력이 있을 텐데요. 그쪽에서도 이제 제 채널을 주시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자신들이 물량을 이제 그 주가에서 팔아야 되는 지점에서 저 같은 발언을 통해서 대중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자신들의 어떤 그 뭐랄까 그림이 약간 좀 깨질 수도 있고 계획이 약간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채널에 대한 어떤 부분도 굉장히 공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덧글이 뭐 수초에 이렇게 막 초 단위로 생성됐다는 거 자체가 좀 저도 많이 놀랐고 그런 부분이 아마 섞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저는 뭐 어디에 이제 뭐 지시를 받다든지 개인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고 뭐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전한 제 기준과 또 철학의 근거에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전혀 이제 뭐 호도하거나 또 이제 뭐 그런 건 전혀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셀트 가족들이 단타는 주린이들도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국내 긴급 승인, 미국 및 유럽 긴급 신청, 승인 계약 이후 엄청난 모멘텀이 많은데 매도하고 갈아타라는 의견은 좀 아닌 듯하다. 그러니까요. 매도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매도하라 했으니 당연히 논리적인 어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바로 이제 고점이라는 겁니다. 평소에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의견과 오늘 올리신 의견이 너무 논리적으로 근거가 비약합니다. 아무리 두세 번 들어도 평소의 논리 전개 방향과 너무 다릅니다. 라는 치료제 말고도 올해 호재가 넘쳐나서 중장기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멀리 보면 지금 가격도 싼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신 박사님 영상이 단타들을 위한 컨텐츠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합병 이슈로 인한 셀케 상승 여력이 높지 않나요? 하면서 역시나 결국은 부정한 어떤 부분들인데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를 믿고 신 박사님을 믿고 끝까지 추매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잘 듣고 있었는데 오늘은 너무 당황스럽네요. 어떤 뜻인지는 알겠지만 문제가 있으니 팔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듯해요. 문제는 없죠. 각자 생각대로 하는 거겠지만 딴 분도 아니고 신 박사님이 이런 영상을 올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저도 당연히 이제 뭐 이런 거를 올리지 않는 게 좋죠. 올리지 않는 게 개인적으로도 좋죠. 이거 해가지고 구독자 떠나고 구독자도 많이 그때 당시 감소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굳이 뭐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는 게 맞는데 제 생각을 온전히 전달하는 게 신박사의 채널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러는 게 오히려 더 뭐랄까 나쁜 판단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셀트론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다들 인색한 평가입니다. 셀케 해외 영업력이 없으면 셀트론 신화를
창조할 수 있었겠는지요. 셀키의 영업력은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중장기적 어떤 포인트고, 지금 현재 움직이는 수급 주체의 이제 흐름은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접근하고 고점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사실 뭐 3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홀딩하면서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제 영상의 어떤 의견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브라질, 남미에서 총알이 날아다니는 위험을 뚫고 바이어를 찾아다닌 결과가 오늘의 셀트론입니다. 역시나 대단한 기업이죠. 대단한 직원들을 이제 또 가지고서 엄청난 기업인데, 또 주가는 또 그런 부분하고 좀 이제 판단하는 문제가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들의 영업력과 업무 열정은 세계 최고입니다. 셀트론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한 예단이 아닐까요? 이런 얘기들, 공매도 세력과 같은 의견이신가요? 뭐 이런 게 이제 결국 이제 부정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중 조절이라는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게 뭐 거의 고점 패턴이 확실한데, 이게 비중 조절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제 의견을 드리는 게, 제 생각을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을 뭐 홀딩하라니,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죠. 셀트론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관점. 하지만 너무나 이제 단기 수급이 붙어버렸던, 사실 셀트론보다는 셀트론 제약과 헬스케어가 제 이제 아이템 이론인 1번부터 7번까지 어떤 기준에 부합이 됐고요. 셀트론은 이제 그런 기준에 부합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역시나 이제 같이 주가는 연동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같이 빠지게 된 건데, 결국 이제 뭐 매너상 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구독자가 무너질까봐, 구독자는 이미 두 개 종목에 대한 매도 의견을 냈음으로 해서 이제 많이 빠진 거니까, 셀트론까지 뭐 그렇게 냈다 안 냈다 해가지고 뭐 구독자 분이 나가시고 안 나가시고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분도 그런 어떤 의견들, 결국 이제 비중 조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얘기로 좀 많이 얘기하시고, 신박사님 오늘 의견과 반대로 가길 기도합니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어쨌든 뭐 주변 지인들도 다 구독을 끊었다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뭐 예상 안 하고 이렇게 의견을 드렸던 게 아니죠. 어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으로 드렸고,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아이템 이론을 통해서 아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는 명확한 아이템 이론 중에서 6번의 아이템 이론이 나타났던 그런 종목이고요. 코로나 이제 직후 상승 매집기가 나타났죠. 거래량이 폭증하고, 그리고 이제 조정기에 돌입하면서 거래량은 급감하죠. 잠긴 거죠. 그리고 나서 거래 터지면서 장대 양봉 돌파 흐름이 전개되면서 본 상승기로 들어갔는데, 이때 이제 그 퍼포먼스를 냈던 그 모멘텀은 이제 자회사였던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상장, 그리고 액면 분할,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퍼포먼스도 이제 당연히 증가했지만, 결국은 모멘텀적인 측면이 이 종목의 주가를 이제 견인했던, 그래서 이제 네이버보다 더 강력한 시세 분출을 이뤄냈던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고요. 모멘텀의 기대 극점이 결국 매도의 타이밍이었다는 이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 부근이 결국은 그 자회사였던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상장 예비 심사 통과, 이제 상장을 할 수 있게 오케이 해줬다, 거래소에서. 그게 이제 나왔던, 그 내용이 나왔던 날이 고점을 형성했던 날이었죠. 그리고 이제 상장은 추후인데, 추후에는 주가가 떨어진 어떤 상황이었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각도가 높았다가 각도가 이제 낮아지는 흐름으로 매도하는 힘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멘텀에 기대하는 극점이 가장 극대화된 지점에서 고점을 형성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와줬고, 그대로 이제 분산기, 대중에게 물량이 떠넘겨지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됐던 명확한 아이템 6번의 패턴과 고점의 패턴도 너무나 명확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설명한 대로 액면 분할을 5대1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도 낮아져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증하죠. 이렇게 시가총액도 5위까지 올라갔어요. 코스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이날이 요때가 요 고점을 형성했던 그리고 이 기대감이 가장 극대화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주가가 각도를 가장 높이면서 장대 양봉이 연속해서 출현하면서 상승하는 이 구간이 결국은 뭐였느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나란히 IPO 해서 상장 예심을 통과했죠. 카카오뱅크가 21년도 6월 17일, 카카오페이가 6월 29일 날 상장 예비심사 통과를 해서 이제 상장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실제 상장일은 카카오뱅크가 8월 6일 이때쯤이죠.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11월 3일이면 요 정도 되겠네요. 이때 상장했죠. 근데 결국은 상장이 행해지는 날이 고점이 아니라 상장이 결정된 날이 고점이었고, 그 전에 결정되기 전에 기대감은 계속 상승하면서 야,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 상장하겠네 라는 기대감이 막 사람들을 증폭시키면서 흥분시키면서 주가는 고점을 형성했다는 거죠. 모멘텀의 기대 극점이 매도의 타이밍이다. 결국 상장할 때 우리가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가장 증폭돼서 고점의 패턴이 그려졌던 이때,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차트로 판단을 해야 된다. 차트로 판단하는데 그 견인했던 그 부분은 모멘텀의 기대 극점이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관심을 일으키잖아요. 이제 상장한다고 하면 사람들 청약하고, 야, 이거 내가 한 주라도 더 받고자 증권사 가가지고 죽치고 줄 서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와가지고 이제 한 주, 두 주 더 받으려고 이제 청약 넣고, 그렇죠? 그리고 상장 첫날에는 이거 잡아야 된다는 어떤 일념 하에 이제 다른 주식 팔아가지고 이거 더 사고, 그 물량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물려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게 결국 이제 이렇게 또 게임의 법칙과 같이도 대중들이 고점의 물량들을 쥐게 만들었던 그런 요인이 됐고, 우리는 그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매도. 그리고 차후에 설명드릴 고점의 패턴 중에서 네 번째 패턴으로 각도가 이제 낮아졌죠. 그만큼 매수의 힘이 약하고 매물의 힘이 강했다는 부분으로 각도가 이제 두 번째 어떤 상승에서 각도가 낮아지면 이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요. 거의 뭐 대부분이죠. 거의 못하고 추세가 이제 붕괴되거나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전개되는데, 그 패턴이 여기 정확히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차트로 판단을 당연히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매도 타이밍을 왜 차트로 판단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그런 종목이었다. 주식 투자는 희망입니다. 물려받은 것이 없고 스스로 일어서서 자산가로 올라가는 길. 저는 주식 투자에서 찾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8알이 횡보장이면서 하락장인 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인간의 그 많은 감정을 통제하고 억제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을까요?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투자는 단단하고 본질적인 원리를 바탕에 둔 철학과 기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은 어떤 시점에 매수하고 매도하십니까? 정말 두근대는 꿈의 주식을 샀는데 바로 상승하지 않고 1년만 주구장창 빠지기만 하면 그게 꿈의 주식일까요? 투자의 성패는 좋은 종목을 상승이 임박한 타이밍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 실현으로 매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타이밍의 결정은 반드시 차트로 해야 됩니다. 모든 정보는 주가에 선행적으로 반영되면서 그것이 주식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 전제 기반을 두고 해법을 찾다 보면요, 차트가 가장 빠른 매수와 매도의 시점을 알려주게 됩니다. 신박사의 차트 심리 이론 강의는요, 그것에 대한 현답이 될 것입니다.